G2발 금융위기 확산, 코스피 2,400까지 떨어지나. 주요 2개국 G2인 미국과 중국의 악재에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업체 비구이위안의 채무 불이행 위험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주가와 원화값이 떨어졌습니다. 2,700선을 넘보던 코스피는 2,500을 위협받는 상황이고 1,000선을 향해 달려가던 코스닥 지수는 87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준 1,34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달러화 강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긴축 우려감과 국고채 금리 상승도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장중 4.33%까지 치솟아 최근 15년 새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시장이 당분간 미중 영향권에서 변동성 확대로 조정 또는 박스권 장세를 연출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위험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반기에 2,4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코스피 2,400까지 하락하나 중국 부동산 위험, 미국의 금리 상승 악재. 20일 연합뉴스가 미래에셋과 한국투자, NH투자와 삼성, KB, 하나, 메리츠, 키움, 신한투자, 대신증권 등 10대 증권사를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이들 증권사 모두 증시가 당분간 조정 장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증권사별 코스피 변동폭 전망치는 NH투자증권이 2,400에서 2,750으로, 대신증권이 2,450에서 2,650으로, 키움증권이 2,400에서 2,800을 제시했습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해외 악재로 지수가 방향성을 상실하면서 종목 장세가 연출된 것이라며 코스피 전망치 하단으로 2,400을 제시했습니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중국발 위기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하면서 주식 등 위험자산 매도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국 악재 위력이 강해지면 코스피는 일시적으로 2,500선을 밑돌 수 있다고 봤습니다. 윤상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중국 부동산발 위기와 경기 부진으로 우리 수출 둔화 등 경기 회복과 실적 개선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코스피는 2,400 수준으로 단기 저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코스피가 중국발 이슈로 단기 급락한 사례는 2번 있었습니다. 2015년 8월 11일 중국 경기 둔화와 위안화 평가 절하로 상하이 종합지수가 급락하자 코스피도 2주간 7.8% 하락했습니다. 2021년 9월 28일 중국의 헝다 채무 불이행 사태 당시 2주간 코스피는 7.4% 떨어졌습니다. 당장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중국 부동산 위기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중국에서 이탈하고 위안화와 원화가 동반 약세를 지속하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중국 부동산 유동성 문제의 영향을 점검한 결과 일차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유동성 문제로 업계 연쇄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고 채무 조정도 불가피하지만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중국 경기 부진과 위안화 약세로 우리 수출 회복이 더뎌지면 원화 약세를 유도해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위험 회피 심리 확산으로 주식 할인율 부담이 높아지면서 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과 국고채 금리 상승도 약세장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중국 위험이 코스피 조정의 본질적 요인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국내 일부 업종에 대한 과한 쏠림과 기업 실적 정체,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전 고점 돌파가 더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시중금리 상승은 주가와 지수 할인율 상승으로 이어져 주가 수익 비율, PER 또는 평가가치,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의 조정 또는 변동성 확대의 원인이 된다며 코스피 저점을 2,450 부근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중국 위험이 전 세계 경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작다며 주가 조정 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성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 중국 정책 당국이 개선된 현안 인식을 통해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발 경제 위기 또는 시스템 위험으로 비화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정현우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중국 부동산 위기와 경기 불안이 환율 변동성을 키워 외국인 수급 부담을 높이겠으나 반도체 업황의 회복세와 경기 선행지수 상승이 진행 중인 우리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주가 급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우리 증시의 여름 조정과 가을 반등 전망을 유지한다며 가을 반등 폭은 올봄 랠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 주거비 하락분을 반영했다면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안정화와 실적 개선세가 주가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원화 위안화와 동조화, 원달러 환율은 1,400원으로 육박하나 최근 위안화와 동조 흐름을 보이는 원화 환율도 추락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위안 달러 환율은 장중 연내 최고 수준인 7.34위안까지 올랐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1,280원대 수준이던 환율은 1,340원대까지 빠른 속도로 오르며 연 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의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7원 하락한 1,338.3원에 마쳤습니다. 환율이 하락세로 마감한 것은 지난 7일 이후 8거래일 만입니다. 중국의 신용 위험과 경기 둔화 위기에 상대적으로 미국 경기 모멘텀이 두드러지면서 달러화 강세와 위안화와 원화 등 신흥국 통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경기가 둔화하면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무역 수지는 악화, 원화 약세 요인이 됩니다.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중국 경기 부진은 미완화 약세 요인이라며 중국은 디플레이션 위험에 놓여 위안화가 약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 달러 환율 오름세가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다 연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율이 더 오를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중국 부동산 신용 위험과 미국의 연준 긴축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3분기에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 후반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4분기에 연준 긴축이 마무리되고 중국 경기 우려가 완화하면 1,200원 중반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유 본부장은 예상보다 부진한 중국 경제와 부동산 위험 확대, 견고한 미국 경제와 한국 수출 회복 지연 등을 고려해 환율 전망치를 3분기에 1,300원과 4분기에 1,270원으로 20원씩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리츠증권 이 센터장은 하반기 원달러 환율 평균을 1,280원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